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이제 네트워크 운영 관리,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앞 시간에서 이제 운영 관리를 위해서 장비나 호스트들의 어떤 정상적인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를 체크하는 게, 그다음에 경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게 ICMP를 이용한 어떤 핑이나 트레이스 라우터를 통해서 확인한다라고 했고요. 걔가 이제 NMS가 기본적으로 장비를 등록을 해놓고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살아 있는지, 그다음에 RTT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정보를 본다라고 하면 트레이스 라우터를 통해서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저장할 수 있겠죠, 주기적으로.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제 SNMP를 이용해서 그 장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 정보 값들 필요하죠. 회선에 대한 유틸 정보, 인터페이스에 대한 에러, 그 다음에 유틸, 뭐 밴드위스가 얼마 정도인지, 그 다음에 장비가 CPU가 얼마인지, 메모리가 얼마인지, L4 같은 경우는 커넥션 테이블이 얼마인지, 방화벽 같은 경우는 세션 테이블이 얼마인지, 뭐 이런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시간대별로 쭉 볼 수 있게 SNMP를 활용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이제 NMS에서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다거나 실제 이 장비를 통해서 지나다니는 트래픽을 패킷 레벨로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호스트나 네트워크 장비를 지나다니는 트래픽을 분석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실무에서는 보면 뭐 야 여기까지 트래픽 갔어. 네 뭐 서버 담당자들 거기서 확인해봐. 여기서 나갔잖아. 주로 이제 이런 뭐 R&R 관점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뭐 누가 보는 게 맞냐, 뭐 이런 경우 때문에 보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더들 통해서 좀 더 뎁스 있게 어떤 정보를 줘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장비나 이런 솔루션 업체들이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이제 성능에 대한, 특히 어플리케이션 성능에 대한 어떤 분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뭐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제품군으로 나와 있는 케이스도 많아요. 그래서 CNS라고 하죠. 클라이언트 서버.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까지 데이터를, 어떤 응용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뭐 TCP 커넥션을 열었는데 얘가 네트워크를 타고 전달이 엔드투엔드로 가는데 구간을 나눠서 뭐 요쯤에서 패킷을 지나다닌 걸 보고 여기서 미러를 뜨고 이 구간별로 미러를 떠서 이 분석기가 그 정보를 다 받게 되면 뭐 이 클라이언트가 이제 요청한 정보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요청을 할 때 얼마가 지나갔는데 여기서 얼마 걸렸는지, 여기서 얼마 걸렸는지가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서버가 받아서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다시 내보내겠죠. 그럼 프로세싱 타임, 네트워크 이제 프로파게이션 타임, 그다음에 이 클라이언트가 또 프로세싱하는 타임도 다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툴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응답 속도 관점에서 좀 뎁스 있게 진단을 한다거나 이럴 때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이런 트래픽들을 완전히 통으로 미러를 떠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뭐 엔터프라이즈 망에서 인터넷이라는 어떤 보안상 이슈가 있는, 의심이 되는 쪽에 이제 보통 네트워크 트래픽들이 이 망에서 인터넷을 활용할 때 이 사이에 보안 장비들이 쭉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들이 데이터를 유출한다든지 아니면 비업무용 사이트를 접속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데이터를 받아서 한번 돌려볼 수 있게끔 뭐 좀비화가 돼 있는지 뭐 이런 형태까지도 보안 솔루션들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DLP를 통해서 데이터를 또 까본다든지 이런 방법이 다 이제 미러를 떠서 패킷을 통으로 받아가지고 이 보안 장비가 자기의 보안 정책들과 비교를 해서 뭐 비업무용 사이트다라고 하면 양쪽에 이제 리셋을 보내서 이 세션 TCP 커넥션 자체를 끊어버리고 뭐 얘를 리다이렉션을 시켜서
여기는 비업무용 사이트다라는 게 사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대신 받는 거죠. 그걸 그런 형태로 이런 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패킷 미러링에서 덤프를 떠서 이 실제 트래픽을 까봐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실제 네트워크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데이터들이 쭉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들어져서 각각의 헤더 정보를 붙여서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네트워크 장비로.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고 하죠. 여기까지가 프레임, 패킷, 세그먼트, TCP 헤더가 붙어 있는 게,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이렇게 세그먼트화가 되고 패킷화가 되고 프레임화가 돼서 이제 스위치를 타고 라우터로 전달이 되고 포워딩이 돼서 네트워크 이 라인을 타고 전달이 되게 되는데, 그림상에서 보면 실제로 이제 호스트 관점에서 내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여기까지 보낸다라고 했을 때 이 호스트에서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TCP 덤프나 와이어샥 같은 어떤 툴을 여기다 설치를 해놓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TCP 덤프 같은 경우는 이제 리눅스나 이제 뭐 윈도우 계열도 덤프를 TCP 덤프처럼 파일로 떨궈서 커맨드로 날려서 설정할 수 있는 어떤 툴이 있긴 있어요. 근데 와이어샤크를 많이 쓰죠, 윈도우에서는. 리눅스 계열에서는 이제 와이어샤크 같은 툴도 있지만 TCP 덤프를 통해서 파일로 떨구거나 해서 받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 NIC에 들어오는 트래픽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 프레임 정보가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얘는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맥을, 자기의 맥 정보, 이 NIC의 맥 정보를 확인해서 내가 같은 맥이면 통과를 시키는 거잖아요. 위로 상위 레이어로 올려서 IP 헤더가 확인을 해서 또 자기 IP면 TCP 소켓과 연결시켜서 응용까지 전달을 시켜주는데, 중간에 이런 BPF라는 어떤 프로세스에서 이 TCP 덤프를 이네이블 시키게 되면,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이제 패킷을 복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레임을.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별도로 커피를 해서 실제 쭉 뭐 이제 콘솔에 띄워주는 형태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콘솔에서 확인한다든지 직접, 아니면 특정 파일로 떨궈 가지고 나중에 뭐 좀 더 분석을 잘할 수 있는 툴로 옮겨서 봐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윈도우도 마찬가지예요. 윈도우도 자기 인터페이스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서. 근데 예전에 뭐 지금은 이 스위치 자체가 아예 맥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정보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로 전달해 줬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게 이제 스위치가 아니고 LTE 스위치가 아니고 허브 같은 거라고 하면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호스트들이 쫙 붙어 있어서 PC들이 붙어서 이제 쓰게 되는데, 이 여기 라우터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 허브 같은 경우는 이 맥 정보를 들어오는 맥 정보가 이제 L2 스위치의 뭐 제 다른 동영상을 보시면 스위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아실 건데, 허브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프레임이 다 정기적인 신호가 다 전달이 돼요. 여기까지. 이 뭐 스위칭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 PC에 가는 트래픽까지도 얘가 내가 받게끔 이 NIC에서 핸들링만 하게 되면, 그게 이제 P캡 같은 걸 써서 모든 트래픽을 다 받게끔, 내 맥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면 요 덤프가 다 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스위치에서 이제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이 스위치에서 이런 스팬이라든지 R스팬, 그 다음에 리모트에 있는 장비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뭐 인캡슐레이션을 시키는 거죠. 일종의 GRE 터널을 맺어가지고 다른 네트워크 L3단을 넘어가는 네트워크로 전달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각의 분석 장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트래픽을 카피를 해서 바로 자기 스위치에 붙어 있는 특정 포트에 붙어 있는 분석기로 얘를 미러를 떠준다, 복사를 해주는 거죠. 그걸 스팬이라고 하고요. 다른 스위치 똑같은 L2 구간인데
L2 레이어 상에서 다른 스위치에 있는 쪽에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이런 분석기로 보내준다라고 하는 걸 리모트 스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예 이제 라우팅을 해야 되는 구간을 지나서 다른 장비 쪽에 있는 스위치에 이런 분석기로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제 이런 GR이 터널링을 해서 얘랑 통신을 해서 이 프레임 카피를 뜬 거를 넘겨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스팬 소스에서 트래픽을 밀어받은 걸 그대로 이 GR이 터널을 통해서 얘를 통해서 여기까지 전달될 수 있게. 그러면 이 스니퍼가 이제 예를 들어 이 와이어샤크 같은 걸로 모든 프레임을 받을 수 있게 세팅을 한 다음에 그 트래픽을 그대로 다 받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와이어샤크 같은 걸 이제 뭐 쓰셔서 분석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패킷들이 다 확인이 되고요. 그 패킷을 하나 클릭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레이어별로 이렇게 다 분리가 될 수 있게 돼 있어요. 직접 한번 깔아서 설치를 해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예 비트 레이어까지 ASCII, 그래서 실제 데이터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예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네트워크 이런 보안 장비들 미러를 떠서 보내줘야 되는 대상들이 많은 경우는 이런 탭 스위치 미러용으로 아예 개발된 스위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러 이제 스위치에서 미러를 떠주면 트래픽을 지나가는 트래픽에 대해서 이렇게 트래픽이 지나가는 구간이고 여기에 미러를 떠서 한 군데밖에 못 보내죠. 이 스위치가 이제 보통 모니터 세션을 시스코 같은 경우는 2개 정도 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트래픽에 대해서 뭐 미러를 떠서 얘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주게 되면 이 미러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 이 많다라고 하면 여기에 그런 솔루션들을 쭉 깔아놓고 얘를 이제 탭 스위치라고 해서 얘는 아예 이 용도로 특화돼서 만들어진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필터를 해주는 기능들도 가지고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얘가 받아서 만약에 이 탭 스위치가 아까 허브 옛날에는 썼어요. 예. 왜냐면 얘가 스위칭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다 카피가 된다라고 했죠. 일종 카피가 아니고 다 전달이 된다라고 했죠. 얘는 L2 스위치는 카피라는 거고 허브는 그 형태로 원래 그런 스위칭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신호를 다 전달할 수밖에 없는 형태였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받아서 분석기를 보는 거고요. 사실은 뭐 여기서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뭐 스팬을 설정하는 방법 라우터에서 아니면 호스트에서 뭐 TCP 덤프를 뜨는 방법 너무 쉬워요.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럼 벤더한테 확인하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네트워크 엔지니어라고 하면 이 정보를 판단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하겠죠.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보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 실제 필드에서는 이게 뭐 테스트로 해서 내가 특정 트래픽에 대해서 봐보는 거는 쉽겠지만 실제 트래픽이 원지 BPS로 전달이 되고 PPS 패킷 수가 뭐 초당 뭐 수만 개, 수십만 개 뭐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뭐 덤프를 떠서 내가 원하는 트래픽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뭐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파악을 한다거나 어떤 솔루션들을 평상시에 걸어놓고 있다가 뭐 필터를 좀 받아서 분석기를 좀 관련된 솔루션들을 사서 이제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주요한 구간상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벤트가 생겼을 때 확인할 수 있게끔 미리 환경을 구축해 놓는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솔루션이 그 데이터를 받아서 1차 가공을 한 다음에 통계화를 시켜서 뭐 좀 데이터를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활용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뒷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그래서 이런 패킷 덤프를 계속적으로 뜨기에는 장비 성능, 그 다음에 분석기가 가질 수 있는 성능, 이 성능에 매우 영향을 다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뒤 시간에 설명드린 네트워크 단의 이런 헤더 정보들만
가지고 판단하는 어떤 플로우, 넷 플로우나 어떤 IP픽스 같은 이런 플로우 정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통계 정보를 낸다거나 분석을 하는데 활용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더라도 이게 어떤 이벤트나 진단이나 분석을 위해서 이제 특히 응용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때 많이 활용을 되는 어떤 툴이기 때문에 와이어샥을 한번 설치를 해보시고 실제 내가 내 PC에서 뭐 웹으로 HTTP를 건다거나 아니면 텔넷을 해본 그 데이터만이라도 먼저 분석을 해보셔서 어떤 식으로 보고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고, 근데 뭐 요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 홈페이지에 가면 교육 자료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보셔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